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매우 사랑하는 기능학 의사 닥터진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비타민C를 500mg 이상 먹으면 효과가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답변해달라고 그래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경험을 또 말씀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비타민C를 사실 많이 임상에서 활용한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실제로 처방이라든지 주사 처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보지 않은 선생님들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경험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있고 책을 보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제가 사실 비타민C 고용량 치료를 하면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암 환자분이나 대상포진이나 이런 플루 같은 게 심한 분들을 비타민C를 막 3-40g 이렇게 놔드리고 한 2-3일 후에 혈액 검사를 했더니 비타민C가 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 몸에서 그만한 비타민C를 많이 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룬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우리가 몸에 심하게 감염이 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검사해보시면 알거든요. 1999년에 닥터 레바인이라고 하는 분이 쓴 논문을 보니까 200mg을 먹었을 때 그래프가 있고 1250mg을 먹었을 때 그래프가 있습니다. 근데 1250mg을 먹으니까 혈중 농도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당연히 더 많이 올라가죠. 링거를 맞았을 때도 200mg을 링거를 맞았을 때보다 1250mg을 링거를 맞으니까 농도가 한 4배 이상 더 올라가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C의 효과를 보는 거는 꾸준히 지속되는 어떤 이런 평균적인 걸로 효과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고농도를 투여해서 그것이 세포 속으로 밀고 들어가고 그것이 항암 효과를 발휘하고 그것이 항바이러스 효과를 발휘하고 그러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이제 쓰는 경우에는 이걸 계속 먹었을 때 축적되는 그런 그래프를 가지고 논하는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비타민C도 예를 들어서 200mg씩 500mg씩 계속 나눠가지고 조금씩 먹는 것보다 한 타이밍에 10g이든 20g이든 30g이든 고농도를 넣어야지 항암 효과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특히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저용량에서는 암을 키우고 고용량에서는 암을 줄이기 때문에 완전히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평균 농도를 재는 것과 한 번에 고용량을 투여해서 치료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방법입니다. 근데 레바인 논문을 보면은 이건 아주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에요. 키, 몸무게, BMI 정상, 남자도 20세에서 26세, 여자도 19세, 27세, 흡연, 알코올, 처방약, 당뇨 등 만성질환 이런 거 다 배제하고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기 때문에 사실 진짜로 병원에 절실해서 오는 분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논문이고요. 10년 뒤에 이제 2004년에 똑같은 닥터 레바인 박사가 참여한 논문을 보면은 먹는 비타민C를 먹이고 농도를 잰 거와 링거로 맞아서 비타민C 농도를 잰 게 있는데 200mg을 투여하니까 이제 최대 농도가 한 90 마이크로몰/리터. 근데 이제 계속 그래프가 한 번 탁 피크를 쳤다가 떨어지죠.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효과인데 여기서 3g씩 하루에 6번을 먹으니까 농도가 한 200, 한 20 정도로 유지가 계속됩니다. 이게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비타민C는 한 번 먹는 것보다 여러 번, 오랄을 먹을 때는 여러 번 나눠서 먹는 게 좋다. 그러면 90과 220 사이에는 거의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비타민C는 고용량으로 3g씩 여러 번 나눠서 먹으면 더 몸에 좋다. 그래서 제가 맨날 진료할 때 이만한 통에다가 비타민C를 섞어서 3g씩 6g씩 섞어서 하루 종일 먹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먹는 게 혈중 비타민C 농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타민C에 대한 논문을 보면은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습니다. 비타민C를 먹은 그룹과 3g 정도씩 먹은 그룹과 안 먹은 그룹의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훨씬 비타민C를 먹은 그룹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많거나 스트레스 받는 업무 있는 분들은 비타민C를 고용량을 꾸준하게 물에 타서 이렇게 꾸준하게 드시면 좋겠죠. 그리고 리포조말 비타민C도 좋고요. 그 다음에 ACTH라고 부신 호르몬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거를 몸에 주사해서 코티졸을 올릴 때도 비타민C를 먹은 사람은 코티졸이 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 자체가 코티졸이 과다하게 상승하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심한 질병자라든지 대사질환자, 당뇨라든지 만성질환 이런 분들은 비타민C가 매우 낮게 나오고 septic 환자들, 폐혈성 쇼크,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균이 감염이 돼가지고 혈액을 통해서 전신을 돌게 되면 폐혈증이라고 했잖아요. 폐혈증.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요. 폐혈증이 있는 사람의 혈액 비타민C 농도는 평균이 17.8 마이크로몰/리터라고 그러거든요. 17.8 마이크로몰/리터면
하면 아까 우리가 그래프에서 200mg을 먹으니까 최대 농도가 90 정도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17.8 마이크로몰퍼리터면은 그거보다도 뭐 한 4분의 1도 안 되는 이렇게 낮은 농도죠. 그렇게 낮게 나온다는 거죠. 그거는 비타민 C가 그 폐혈증이라는 상황에서 많이 쓰였기 때문에 더 많이 요구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 가지 플루나 신종 바이러스나 이런 감염이 있을 때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주사를 하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국민 청원도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미 에비던스가 있거든요. 몸에 폐혈증이나 심한 감염 환자에게 비타민C 소비량이 커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논문이 있습니다. 비타민C 얘기로 돌아와서 닥터 레바인이 10년 뒤 2004년도에 한 논문에서 아이를 만들 때 혈중 농도를 재본 거를 보면요. 일단 세로쪽의 단위가 오랄에서는 마이크로몰퍼리터였는데 미리몰퍼리터로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는 일단 단위가 1000배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능거로 10g을 넣으면은 하루에 비타민 3g을 6번 18g을 먹었을 때보다 한 반 정도 되는 용량을 주사로 맞은 건데 몸의 최대 비타민C 피크치는 30배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비타민C가 농도가 더 올라가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겠죠.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비타민C 주사를 많이 맞게 하는 암 환자나 급성 감염이나 이런 환자들에게 쓰는 한 50g, 60g을 많이 쓰거든요. 50g을 맞으니까 13mm몰퍼리터가 나오니까 3g씩 6번 먹는 거에 65배 까지의 농도에 도달합니다. 혈중에 100g을 주사를 하니까 15mm몰퍼리터까지 올라가니까 3g을 6번 먹는 거에 75배까지 혈중 농도가 도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저용량으로 먹는 비타민C 용도와 하루에 뭐 3g씩 여러 번 먹는 고용량의 비타민C 용도와 능거로 맞는 고농도의 비타민C 용도는 다 다르다는 거죠. 비타민C라고 다 같은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농도와 먹는 방법과 이런 것들이 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를 500mg 이상 먹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효과 없다 이런 제목 자체가 사실 저는 좀 문제가 많다고 보였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혼란을 겪거나 그러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거를 잘 이해하시고 숙지하시고 혼란의 댓글을 올리지 마십시오. 저나 이런 기능학을 많이 직접 진료실을 한 의사들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환자들에게 처방하거나 알려드리거나 그렇게 하는 거지 책을 보거나 그거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타민C를 잘 이해하셔서 나는 어떤 비타민C의 어느 정도 용량과 방법이 나에게 유용하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좋은 주제로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